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동글동글한 성격에 누구와 금방 친해지고 대화도 재미있게 잘하는 그녀는 항상 인기가 많았습니다. 대학 시절 내내 인기 투표하며 1등을 차지하던 그녀. 교우관계도 좋았고 성적도 나쁘지 않아 졸업 직후 바로 취업 선고까지 성공한 정말 워너비 스타였죠. 바로 그녀가 지금 저의 와이프입니다. 동창 녀석들은 저를 많이 부러워했습니다. 군대 다녀온 뒤 복학생 신분일 때의 절 위해 데이트는 항상 학교 근처에서 하면서도 불평 없이 즐거워해주던 와이프였으니까요. 무슨 복이 있어 그런 여자를 만났냐며 술 한잔할 때면 항상 제 와이프 이야기가 꼭 나왔었죠. 괜히 으쓱하며 기분 좋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미안함이 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학교 졸업은 코앞으로 다가오고 취업은 막막해져가고 제가 꿈꾸던 삶과는 점점 멀어져가는 현실들. 서서히 모든 게 망가져갔습니다. 그렇게 점점 숨으려고만 하는 저를 이끌어준 건 제 와이프였어요. 차마 부모님께 손 벌리지도 못하고 아둥바둥 거리는 저를 본인이 고시원 비며 생활비까지 다 대주며 힘들다, 지친다 말 한마디 없이 묵묵히 서포트 해주었습니다. 28살 대기업 공기업만 지원하던 저는 이번이 마지막 지원이라 다짐하며 여기서 떨어지면 어디든 되는 대로 다 지원하겠다고 약속하며 서류를 넣었고 저의 간절함이 드디어 빛을 본 것인지 그렇게 길고 긴 취준생의 시간이 끝이 났습니다. 그때부터 저희는 정말 아끼고 또 아꼈습니다. 악착같이 모으고 아끼고 아꼈습니다. 제 머릿속엔 온통 제 와이프와 빨리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노력했던 탓인지 빠른 승진으로 대리를 달고 저희는 결혼을 했습니다. 너무나 행복했고 모든 게 즐거웠습니다. 그렇게 제가 바라던 삶이 실현된 것 같아 하루하루가 소중했습니다. 그렇게 신혼생활도 직장생활도 안정기에 접어들고 모든 게 편안해져 갈 때쯤에야 제 와이프의 상태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단 한 번도 쉰 적 없이 작은 디자인 회사를 이직도 하지 않은 채 지금까지 다니면서 많이 지쳐있던 제 아내가 말이죠. 일이 없을 때야 출퇴근이 조금 자유로울 뿐 바쁠 땐 퇴근이 없을 때도 있고 퇴근하다 말고 다시 출근하는 경우도 다반사였으니까요. 아예 일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지만 사실 그렇게 말할 만큼의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기에 가끔씩 외주받아서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집에서 쉬엄쉬엄 일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때려치우라고, 이제 다 내가 먹여 살리겠다고, 이제 내가 갚을 차례라고 당당하게 말해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제 마음도 전하면서 말이죠. 두 눈 동그랗게 뜬 채로 정말이냐며 몇 번이고 되묻는 와이프가 귀여우면서도 안쓰럽고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렇게 와이프는 회사 휴직계를 내고 급한 일들 외주권으로 받아서 처리하는 걸로 하며 드디어 처음으로 쉼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방방 뛰면서 설레하는 모습이 어찌나 귀엽던지 마치 방학식 전날 밤 초등학생같이 잠도 못 들 정도로 너무 기뻐하며 좋아하는데 그 모습까지도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쉼표를 찍은 와이프는 일주일을 정말 잠만 자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피곤했던 건지 밀린 잠을 몰아서 자는 건지 몸이 어디 문제가 있는 건지 걱정이 될 만큼 잠을 계속 자더군요. 단순히 그렇게 며칠을 그렇게 지낼 줄 알았습니다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그 후로 와이프가 점점 나태해지기 시작했다고 해야 할까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TV를 켜놓은 채로 배달음식을 먹으며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저러고 말겠지 하고 넘어갔어요. 하지만 한 달째 매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와이프. 핸드폰에 무슨 재미난 게 있는 건지 같이 좀 하자고 해도 아니라며 저는 절대 못 보게 하고 잠들기 직전까지 핸드폰을 놓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배달음식 시켜먹고 뒷조리도 하고 정리정돈을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심각해졌고 5개월째 접어들자 집안이 아주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주말에 제가 한숨 푹푹 쉬며 분리수거하고 청소기 밀어야
눈치 보면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좀 쉬고 있는 거라고. 이따가 하려고 했다면서요. 제가 집에서 쉬라고 했으면서 왜 눈치 주냐면서요. 다 알아서 할 텐데 돈 안 벌어서 그러는 거 아니냐며 삐죽삐죽 하는데 솔직히 그건 아니거든요. 쉬는 게 미운 게 아닌데 평일 내내 집안에 쓰레기 잔뜩 쌓아두고 주말에 제가 움직여야 그때 치우는 신용하는 게 그게 싫은 건데 저렇게 말을 하니 참 더 길게 말해봐야 싸우겠다 싶어 아예 대화 자체를 하기 싫어지더군요. 매일매일 배달 음식 먹고 수시로 야식까지 먹으니 와이프가 살이 조금 쪘다 싶었는데 한 번은 밤에 복통이 정말 심하게 와서 응급실을 다녀왔습니다. 당연히 이놈의 식습관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죠. 너무나 뻔한 일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몸무게가 갑작스럽게 늘었고 계속 살이 찌면 배란 장애가 올 수 있다며 의사가 한마디 하더군요. 와이프가 샤워하는 동안 배달 어플에 자동결제 카드 삭제를 해버려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결제 못하게 막아야겠다. 단순한 이유 하나만으로 핸드폰을 봤을 뿐인데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와이프의 핸드폰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많은 채팅방, 엄청난 메시지수. 무슨 할 말들이 그렇게 많은지 제가 보고 있는 와중에도 계속 새로 올라오는 메시지들. 모든 대화의 중심은 저의 와이프였습니다.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음담패설들. 그 채팅방 속 저의 와이프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방에서 각각 다른 얘기들을 해가며 저희 와이프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과 수위 높은 얘기들을 하며 하루 종일 메시지 보내느라 바빴나 봅니다. 미처 모든 대화 목록을 다 확인하지도 못했습니다. 그 양이 너무 방대했고 수도 많았기에. 사람들은 크크크크 거리며 너무 재미있다고 어쩜 말을 그렇게 재미있게 하냐며 반응하고 있었고 저의 와이프는 그런 반응에 우쭐거리며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 시기였죠. 무서웠습니다. 혹시 이 수많은 이야기 중에 제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있다면 뭐라고 하면 이 사람들과 떠들었을까? 겁이 났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와 핸드폰을 들고 있는 절 보고는 놀라는지 뛰어와 왜 봤냐며 화도 내지도 않고 그저 잘못됐다고 말하는 와이프. 이 기분을 뭐라고 설명하기가 참 어렵네요. 뭐라고 해야 할까요? 공허하다고 해야 할까요? 멍하다고 해야 할까요? 잘못했다고 미안하다는 사람에게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심호흡을 하고 저는 와이프에게 소름 끼친다 말했어요. 다른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고 제 감정을 가장 잘 전달할 말이 그 말뿐이었어요. 지금까지 내가 봐왔던 사람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원래 이런 사람이었냐고 물었습니다. 와이프는 펑펑 울며 잘못했다며 심심했답니다. 뭘 해야 할지 몰랐다네요. 이렇게 집에 있으면서 낮에 만날 친구도 없고 TV 보는 것도 재미없고 뭘 하면 놀아야 할지 모르는 와중에 어쩌다 그렇게 됐다고. 처음엔 그냥 수다 떨고 드라마 얘기하고 그러는 게 재미있어서 하다가 점점 그렇게 빠져버렸다고요. 와이프는 다시는 안 하겠다고 잘못했다며 빌었습니다. 자기도 점점 자기가 이상해지는 걸 느꼈대요. 글을 쓰면서도 겁이 났다고 무서웠다고 하면서 울먹였습니다. 뭘 해야 할지 몰랐다는 그 말이 가슴에 콱 들어와 박혔습니다. 20대 그 예쁜 나이를 저 때문에 날린 사람. 저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건가 싶어지는 그 말 한마디. 그게 제 가슴에 머리에 박혀 떠나질 않더군요. 울며 비는 와이프를 두고 집을 나와 친구 녀석과 술 한잔을 했습니다. 전 몹시 심각한 일이라 생각했는데 친구 녀석은 별일 아니라 하더군요. 미용실 가면 아줌마들 모여서 더한 얘기도 막 한다고. 막말로 거기 있는 사람 중에 누굴 만나서 바람난 것도 아닌데 오버한다면서 제가 유난스럽다고 했습니다. 새벽에 집에 들어가자 거실에 앉아서 절 기다리고 있는 와이프. 와이프와 그날 약속을 했어요. 다신 그러지 않기로. 다른 취미를 찾아서 같이 하던지 서로에게 창피한 일이나 숨길 일은 만들지 말자고요. 그렇게 그날 일은 서서히 잊혀져 갔습니다. 와이프는 헬스장도 다니고 근처 공방도 다니면서 취미생활도 갖게 되었고 진짜 휴식을 즐기는 듯해 보였습니다. 물론 저는 그날의 기억을 완전하게 지우진 못했죠. 문득문득 생각이 나고 핸드폰을 다시 몰래 봐보고 싶고 그랬지만
그러진 않았습니다. 믿고 싶었고 솔직히 볼 자신도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언제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다시 평온한 날들이 찾아왔고 와이프는 예전보다 더 저에게 잘해주려 노력했습니다. 다른 곳에 집중할 게 필요해서 일을 많이 받은 건지 외주일이 부쩍 갑자기 많아진 건지 와이프는 그전보다 금전적으로도 여유가 생긴 듯해 보였고 가끔 제 선물은 물론 저희 부모님 선물도 드리더라고요. 사치스럽도 와이프가 아니었기에 고가의 선물을 아무렇지 않게 해주는 모습이 낯설기도 했고 처음엔 생활비를 너무 낭비하는 거 아니냐며 잔소리도 해보았지만 제 생각과는 다르게 착실히 적금도 하고 가게 살림도 잘 꾸리고 있어서 뻘쭘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거기다 와이프는 외모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말로는 푹 쉬고 스트레스 안 받아서 그러는 거라지만 점점 본인 가꾸는 것에도 아낌없이 투자를 하면서 조금 오버해서 정말 20대 같이 예뻐졌습니다. 부부 동반이나 동창회에 같이 나가면 예전과 똑같이 동창들은 절 부러워하며 와이프 칭찬 일색이었고 그때마다 와이프는 제가 잘해줘서 그러는 거라며 저의 길을 살려주곤 했습니다. 제가 벌어오는 돈으로 둘이 충분히 먹고 살만했고 그 외의 것들은 본인이 벌어서 사용을 하니 제가 딱히 터치할 부분도 없었고 오히려 고마운 마음이 컸던 것도 사실입니다. 외벌이로 누릴 수 없는 풍요로움을 같이 누렸으니까요. 그날은 제가 외근을 나갔다가 바로 퇴근한 날이었어요. 집에 오니 와이프는 공방에 간 건지 아무도 없더군요. 고요한 집안, 옷 갈아입고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는 공간에 자꾸 진동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을 두고 나갔나? 방에 들어가 핸드폰을 찾아보았지만 그곳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잠시 끊어졌던 진동 소리, 다시 울리는 그 소리에 귀를 쫑긋 세우고 와이프 작업실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아래 구석진 곳에 놓여있는 낡은 서랍장. 그 안에 핸드폰이 있는 듯 그 속에서 짧은 진동 소리가 연이어 나고 있었습니다. 서랍을 하나씩 열면서 5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가더군요. 그냥 열어보지 말까? 핸드폰을 찾지 말까? 생각도 들 만큼 겁도 나고 화도 나고 두려웠습니다. 하나 둘 빈 서랍을 열 때마다 진동 소리가 잠시 멈출 때마다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도 손끝은 떨렸고 저는 끝내 와이프가 숨겨놓은 핸드폰을 찾아내고야 말았습니다. 한번 겪어봤던 상황이었지만 절대 익숙해질 수 없더군요. 이번엔 그 전보다 더 치밀함이 보였습니다. 핸드폰을 하나 더 만들어두고 몰래 이렇게 숨겨두고 연락을 하고 있었던 거였죠. 그렇게 보게 된 와이프의 일탈은 제 생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그전엔 다수의 익명의 사람들과 채팅을 하는 걸로 끝났다면 이번엔 특정 상대가 정해져 있었죠. 정확하게 저장되어 있는 번호는 3개. 모두 남자였습니다. 아닐 거라 생각했습니다. 눈으로 핸드폰을 보고 있으면서도 부정했습니다. 와이프의 말솜씨는 대단하더군요. 애정 표현 한번 뚜렷하게 해놓은 메시지 하나가 없었지만 상대 남자들은 안달이 나 있었습니다. 한 두어 번 이미 만나본 듯 했습니다. 잠깐 만나 차 한 잔만 마시고 헤어진 듯 아쉽다며 징징거리는 남자도 있고 또다시 잠깐이라도 언제 다시 만날 수 있나며 다시 약속을 잡자며 연락을 취하는 남자도 있었죠. 그간 이 남자들과의 연락을 쭉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지금껏 와이프의 사치들이 저에게 준 선물들을 샀던 그 돈들이 바로 이 남자들에게 받은 돈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모든 게 다 더럽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3명이 전부일까? 더 있었지만 정리한 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까지 들기 시작했고 배신감에 소름이 돋고 더러운 기분에 구토가 나올 것 같았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였고 둘이서 해결하고 끝낼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고 판단했어요. 와이프를 보고 싶어 안달난 이 남자들에게 와이프인 척 메시지를 했습니다. 오늘 저녁 몇 시 땡땡 음식점으로 나오라고 말이죠. 와이프 이름으로 예약해 둘 테니 찾아오라고요. 지금까지 이런 적이 없었던 건지 낯선 말투의 메시지에 의심을 잠시 하는 듯하더니 근데 그 남자들은 나오겠다고 답장을 했습니다. 그 핸드폰을 조용히 오프시킨 뒤 제 서류 가방에 넣어두었습니다. 와이프가 바로 찾을 수 없게 말이죠.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소파에 앉아 다리를 떨며
와이프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와이프. 제가 소파에 앉아있으니 환하게 웃으며 저에게 다가오는데 저도 모르게 와이프를 피해버렸습니다. 기다리는 내내 티내지 말자, 연기 잘하자 수백 번 수천 번 다짐했는데 무의식적으로 몸이 움직여버리는 건 어쩔 수 없더군요. 아차 싶었지만 이미 한 발자국 떨어져 버린 상태. 방금 들어와서 땀냄새 난다고 둘러대며 오늘은 오랜만에 외식을 하자고 나가자고 했어요. 그저 신이 난 와이프는 준비하고 나오겠다며 방으로 들어갔고 곧 옷을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음식점으로 가는 내내 뭐가 그리 신이 나는지 조잘조잘 창밖을 보며 떠들어대는 와이프. 단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남자들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일단 저질러 놨는데 과연 잘한 짓일지 너무 많은 생각이 잠겨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약속 장소에 도착해 제가 미리 예약한 룸에 들어갔죠. 와이프는 무슨 둘이 먹는데 룸까지 예약했냐며 들떠서는 메뉴판을 들고 메뉴를 고르더군요. 저는 그저 팔짱을 낀 채로 입구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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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시계 소리만 들리는 룸안. 저의 달라진 분위기에 와이프가 눈치를 보며 누가 오냐며 무슨 일 있는 거냐 물었지만 대답해주지 않았죠. 질문을 하던 와이프도 제가 대답을 해주지 않자 끝내 질문을 멈추고 룸 입구를 쳐다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7시 첫 번째 남자가 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던 남자도 놀라고 와이프도 놀라 벌떡 일어서더군요. 와이프의 팔을 잡고 다시 앉혔습니다. 그 남자에게도 상황이 궁금하면 잠시 앉아 있으시라 한마디 했고 울그락불그락 표정이 일그러진 그 남자는 거칠게 의자를 빼내어 앉았습니다. 다시 찾아온 친부. 두 번째 남자는 약속 시간보다 빨리 왔더군요. 2명의 남자와 1명의 여자, 문을 열고 그대로 굳어 멍하게 서 있는 남자를 저는 또 앉아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곧이어 3번째 남자까지 도착을 했고 모든 사람이 한 곳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도망치고 싶은지 꽉 잡고 놓아주지 않는 제 손을 억지로 떼어내려 애쓰는 와이프. 그 상태로 남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유부남인 거 알고 만나셨냐고. 3명 동시에, 아니 남편인 나까지 4명 동시에 만나는 거 아셨냐고. 그동안 금전거래가 얼마나 있었는지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말이죠. 그 순간 전 깜짝 놀라서 악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제 손을 와이프가 물었거든요. 너무 아파 힘을 풀었고 그 찰나에 와이프는 그 자리에서 도망쳐버렸습니다. 덩그러니 남아있는 남자 4명. 사실 이 4명 중에 제가 제일 처량하고 제일 멍청한 놈인 거죠. 솔직히 창피했습니다. 쪽팔리고 능력 부족인 거 온 천하에 알리는 꼴 아닙니까? 이 남자들과 체면치레 할 것도 없고 툭 까놓고 다 말했습니다. 금전거래한 것도 다 알고 있다고, 증거도 내가 다 가지고 있다고 말이죠. 사기 고소할 때 도움을 주겠다고, 증인도 서줄 수 있고 증거도 다 준비해 줄 수 있다고. 대신 당신들도 증인이 돼달라고 제안했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듣기만 하던 남자들은 알겠다고 대답한 뒤 오늘은 이만 가보겠다고 하며 돌아갔습니다. 저도 집으로 돌아와 와이프의 통장, 핸드폰, 카드 내역 등 증거로 쓸 수 있는 건 다 챙겨두고 와이프를 기다렸지만 끝내 집으로 돌아오지 않더군요. 며칠을 집으로 오지 않은 와이프, 메시지 하나 남겼습니다. 이혼하자고. 그러자 그날 바로 집으로 울면서 들어오더군요.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잘못했다고 하면서 말이죠. 다 필요 없다고 했고 합의 이혼하지 않으면 바로 소송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울고불고 떼쓰는 와이프를 집에 놔두고 간단한 짐을 싸서 호텔로 나왔습니다. 그 사이 사기 고소 때문에 경찰서 몇 번 다녀왔고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장모님께서 억울하시다며 자기 딸 인생이 저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그걸 감싸주지 못하고 한 번 실수한 거 눈 감아주지 못하고 내쳐버린다며 모질다 욕하시는데 이제 그런 말에 마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더군요. 완전히 마음이 떠나버렸거든요. 그 3명의 남자를 보고 나니요. 완강한 태도를 보이는 제 모습에 여기저기 알아보셨는지 소송으로 가면 많이 불리하다는 답변을 받으신 듯 하더군요. 갑자기 순순히 이혼을 하겠다 하며
빈손으로 다 놓고 나가겠다고 하길래 그러라고 했습니다. 모든 정리를 다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니 중간중간 비어있는 옷장, 여기저기 어지러운 선반들. 아직은 낯설기만 한 모습이었습니다. 더 넓어진 집안을 하나둘 정리하며 제 머릿속도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버하는 거라고 욕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저 때문에 10년 넘게 고생만 하던 사람인데 이렇게 버렸다고 못된 놈이라 욕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모든 걸 용서해야 하는 프리패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어떤 사람도 쉽게 믿지 못할 것 같습니다. 복잡한 생각은 접어두고 어지러진 집안을 정리하며 그냥 내일 출근 준비나 하렵니다. 지금은 그게 제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후련하다고도 할 수 없고 참 묘한 기분이네요.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